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고종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. 그동안 제가 좀 무척 바빠서 또 우리 유튜브를 제때 못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, 또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이번 주 주간 동향이 나왔는데요. 서울 아파트값 더 가파르다, 무섭다, 이런 얘기들이 오늘 기사에 많이 떠 있습니다. 금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.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불장이라고 그러죠. 헐헐 불타오르는 모습에 저도 좀 경악스럽고 다소 좀 충격스럽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시작했던 집값이 토지가 지난 3월 24일 날 재지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. 오늘 또 조선일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질문이 쇄도했고, 또 최근에도 이제 집값이 강용성, 마여목뿐만 아니라 뭐 동작구나 동대문구, 이제 옆으로 강동구가 많이 올라요. 이렇게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 지역에 집을 사야 되는지, 또는 강북에 있는 사람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이제 강남으로 팔고라도 지금이라도 좀 다소 늦었지만 옮겨와야 되는지, 교체 투자죠,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또 삼성생명 제가 이제 강의를 VIP 강의나 또 여기 우리 GFC라고 그러죠, 삼성생명 강남본부 이쪽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해보면 또 질문이 아주 쇄도하고 있는 게 걱정도 많고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. 우선 이번 주 시장 동향을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, 6년 9개월 만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주간이 0.5% 이렇게 오르는 등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. 7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폭이다.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숫자거든요.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송파구가 0.71%, 강남구가 0.51%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재건축과 새 아파트가 또 대단지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모습과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. 기준금리가 내렸고 2.5로 앞으로 금리가 더 내릴 것이다 라는 게 이유가 크고, 또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니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가 좀 더 살아날 것이다, 이미 주식시장이 보여줬어요. 저도 현대건설 보니까 4만원짜리가 7만원이 됐더라고요. 한 2주 사이에, 2주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그 이재명 효과라고 볼 수 있죠. 어쨌든 그동안 12월 3일 날 이후에, 계엄 전국 이후에 불안정했던 전국이 안정이 되고,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두 가지 경제 부양책을 펼 거다, 적극적으로. 두 번째는 유동성이 늘어날 거다. 지금 30조 정도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결국 유동성이 늘어나면 집값은 무엇보다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요. 세 번째, 이게 좀 크죠.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2028년까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은 한 30-40%까지 줄어들고, 경기도나 인천도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-30% 앞으로 향후 3년간 줄어들 거다. 여기다가 상기 신도시도 그동안 지지부진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지면서,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, 또 하나는 공급 부족, 여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7월부터 스트레스 3단계 DSR이 시행이 되는데 막차 수요까지 함께 가서 하면서 전세값과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예측이 중요한데요. 이런 현상은 당분간 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. 지금은 집값을 스톱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. 유일한 장치가 있다면 지금 정부가 규제 지역을 서둘러서 이 패닉 바행에 빠진 서울 집값을 잡겠다. 이제 새 정부가, 지난 정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. 아마 이렇게 돼도 행동을 안 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불장에 놀란 정부가 세 가지를 확대 지정하려고 합니다. 첫째는 토호제를 확대 지정하죠.
강남과 용산에서 다른 지역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이게 좀 효과가 있죠. 그리 되면 2년 거주 조건이 되니까 소위 말하면 투기 수요, 갭 투자는 상당히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구, 조정 대상 지구로 되면 이게 이제 세금이 좀 달라지죠. 취득세부터 종부세도 다르고 또 양도소득세가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또 높아지니까 세금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죠. 뭐 예를 들면 LTV가 60에서 50으로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보면 규제가 강화됐을 때 나오는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. 우리가 이번에 보면 조정 대상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. 또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 지구죠. 2년을 또 실거주해야 됩니다. 비규제 지역은 무주택자 LTV가 70%지만 투기 과열 지구는 이거 50%로 낮아집니다.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되죠. 이런 것들로 보면 제가 볼 때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지정, 조정 대상 지역 확대, 투기 과열 지구 확대가 일어난다면 일시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해서 집값이 좀 안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겠지만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는 효과는 있겠다 하는 말. 다만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실효성이 높을 건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.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 외주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거주 같은 것들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최근에 보면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이 상황에서 보면 최고가를 갱신하는데 한 건이 딱 거래가 되는데 매수자가 그 단지 내에 사는 임차인이에요.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집 사는 사람은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다. 또 돈을 빌려서 사는 게 아니라 대출 없이 현금 부자가 그 동네에 사는 세입자가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한다. 이런 트렌드도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. 어쨌든 앞으로 짧게는 뭐 전세 가격이 오르나 집값이 내리기 어려우니까 올해까지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럼 내년 이후에 안정될 것인가? 그럴 가능성은 적다.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규제가 강화되면 주춤하겠지만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. 예를 들면 동대문 이런 지역들을 하게 되면 그 옆 동네로 중랑구라든지 이런 데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마포를 또 옥죄면 그게 서대문으로 가겠죠. 은평구 같은 데로 확산. 과거에 이런 우리 문재인 정부나 경험을 했잖아요. 결국 이 규제를 자꾸 일변도로 강화하면 그 옆 동네로 가더라. 그래서 전국이 다 들썩거리게 됐다. 뭐 이런 얘기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과열된 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는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정책에밖에 의존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이 점차 도쿄화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도 이제 도쿄와 싱가포르와 서울은 좀 비교를 하자. 물론 미국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. 근데 도쿄에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가장 서울 럭셔리한 주택 시장이 도쿄의 오메토 산도라고 가보셨죠. 여기에 펜트하우스가 625제곱미터가 95억 엔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0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한 평당 4억 5천 정도 합니다. 우리가 제일 비싼 게 PH 펜트하우스죠. 119잖아. 이게 3억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우리보다 비싸요. 물론 이 펜트하우스는 뭐 전용 옥상에 수영장도 있고 이래서 뭐 좀 그렇게, 그러나 또 다른 것들을 보았더니 뭐 3억 5천짜리는 많아요. 일본 같은데 이곳이 아니어도 그런 걸 비춰보면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그러니까 나인원이나 한남도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포동의 레미안, 원벨리 뭐 2.3억 이런 금액은 좀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
국민소득이 다 36,000불 비슷하거든요. 좀 더 올라갈 럭셔리한 주택은 여러 가지 대체 불가성이나 또 주거의 선호도가 집중되고 있고, 뭐 그냥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지만 부동산 학에서는 똘똘한 한 채 이런 설명을 막연하게 할 수가 없어요. 애매모호하게.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, 글로벌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이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대 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도쿄의 흐름을 거의 따라가고 있다.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양극화는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. 아쉽지만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면 좀 그나마 우리에게 성공 전략이 아닐까 봅니다. 오늘은 부동산 시장 흐름과 또 하나는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, 세 번째는 도쿄의 시장까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 요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꼭 오시고요. 또 하나는 삼성생명에서 제가 VIP나 회밀리 오피스 고객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 회사에 전화를 주시면 02-508-4421죠. 우리 최우성 본부장이 잘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